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화이자 백신 이슈는 컨택트 종목에는 긍정적인 뉴스였으나 시장에는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보합에서 주춤하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1.7% 하락한 836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종목들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내내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예. 화이자 백신 기대로 컨택트 관련 주죠.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영화, 임플란트 관련주들까지 일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제의 상승은 하나 다 음봉이에요. 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손실 나셨던 분들의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백신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후퇴 심리인 건지 이 음봉의 의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해당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특징이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이유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시세를 제대로 준 종목들이 없는 섹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때마다 당연히 기존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수급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사실 화이자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이 얘기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질 수는 있는데요. 사실 저는 화이자 백신이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을 한번 이제 뒤흔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는 있는데 이 화이자 백신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효능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물류 측면 그리고 생산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맞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효능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인 접종까지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부분에서인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사실 이번 화이자 건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제약사나 바이오 업체들이나 이런 애들은 무조건 피해를 보겠구나라는 이제 센티멘탈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는 수능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얘네들이 화이자나 더 나아가서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러한 업체들이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가시화된 성과를 내놓을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만들고자 하는 그 목표 라인들을 보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가 되게 목표가 많았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면은 결국은 후속 주자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할 예정이었다는 얘기인데 얘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맞으려면 네. 화이자나 이런 업체들보다는 사실 국내 업체가 개발을 해주는 게 저는 제일 낫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조금 늦게 12월이나 1월이나 2월이나 이때 이제 좀 의미 있는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접종하는 게 더 빠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센티멘탈 측면에서 주식의 이제 주가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실제 접종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너무 큰 기대를 갖게는 한발 후퇴하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백신 자체로 봤을 때 그럼 예. 시장이 받아들이는 흐름을 봤으면 지금 컨택트주들의 음봉 이후의 흐름은 오늘은 단기간 반영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컨택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지금 화이자가 어제 밤 9시 정도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전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시장을 보더라도요. 사실 컨택주들이 강했습니다. 예, 시클리컬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경기민감주. 어제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컨택을 하는 그러한 산업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로 부르는 시클리컬 업종도 사실상은 큰 카테고리 상에서는 이제 컨택주로 봐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급등했거든요. 유가는 당연히 이제 치료제 소식이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오늘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오늘 아까 이제 서두에 그 음봉을 맞는 모습, 갭상을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음봉을 맞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그러한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쪽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베타 개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어찌됐든 특정 이슈에 센티멘탈 측면에서 크게 반응을 해서 갭상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음봉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종목들 가운데서는 이제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섹터나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옥석가리기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좀 안착을 하는 종목군이나 네. 섹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봤을 때 여행, 항공, 면세점, 카지노, 영화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반영되기는 하지만 이쪽의 음봉을 봤을 때는 바이든 효과와 유가 상승 이런 컨택 측면에서의 경기 민감 섹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금융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갭상을 크게 하고 음봉을 맞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좀 관심이 또 갈만한데 안 간 섹터군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소비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심을 화장품? 그렇죠. 예, 관심을 받을 만한데 이상하게 큰 관심은 없더라고요. 그럼 그리고 안 오른 후발 섹터를 보는 건 괜찮아요?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데 일단 시장의 반응도 어느 정도는 또 따라줘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매매 측면보다는 좀 그런 의구심을 오늘 시장을 보면서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오늘 움직인 컨택트주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예. 오늘 어느 정도 수익 실현까지는 아니실 수 있어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아요, 비중? 근데 이제 생각보다 컨택주에 물려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시중에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이미 털어내신 분들이 예, 많나요? 컨택주에 물렸다라는 것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대부분 물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까지 길게 물론 계시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글쎄요, 단가에 따라 뭐 전략이 바뀌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기본적인 큰 흐름은 더 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기로 슈팅이 나오기는 좀 아. 버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백신의 뉴스를 기다리면서 미리 좀 선취매하신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보유 어느 정도- 관점으로 조금 더 보실까요? 아니요,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매수 자리를 잡아보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 민감 섹터 아니면 오늘 오르지 않은 소비 섹터, 뭐 화장품 관련주로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측면에서 네. 11월 달엔 충분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잖아요. 뭐 내일 광군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월 말로 가면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이게 아. 1월 달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뭐 CES 가전박람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있네요. 예, 엔터 섹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빅히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좀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잠들기 전에 네. 혼자 고민을 했었어요. 빅히트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안 사길 잘했네요. 일단은 이것도 오늘 갭상을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 갭상을 네. 하고 일단 현재는 그냥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있는데 한 3% 정도. 일단은 엔터주도 결론적으로 엔터주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엔터 섹터의 체질을 저는 바꿔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콘서트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과거보다도 오히려 매출이 더 잘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보는 입장이라면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오르는 여행 관련주들은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를 하고 오히려 경기 민감 섹터와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던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 그리고 엔터주에 대한 관심으로 좀 더 지켜보자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화이자 관련주들도 오늘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바이오 그리고 제일약품, KPX 생명과학 그리고 오늘 떠오르는 대한과학,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지금 표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GST, 세운메디칼까지 지금 그리고 움직이는 종목들의 마이크로니들, 라파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인맥으로 관련한 종목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중간 원료 공급하는 쪽도 있고 지금 백신을 보관하거나 수송하는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매매해 볼 때 있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 참 웃긴 게 저는 이제 대선 섹터가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예, 말 그대로 인맥으로 지금 우리바이오나 뭐 제일약품이나 이런 인맥으로 지금 화이자 움직이고 있는데 출신이시네요. 네. 그 말인즉슨 지금 화이자 이슈를 펀더멘탈 측면에서 시장이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떤 테마 성격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시장의 센티멘탈 측면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멘텀 플레이라는 네. 측면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바이오를 지금 뭐 어차피 사지도 못해요. 오늘 상한가인데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이건 말 그대로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뻔한 얘기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냉장, 냉동, 수송, 보관 관련주, 주사기 네. 공급, 세움 메디칼, 마이크로니들, 라파스 지금 이제 후발로 막 오르는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인 관련주로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만하냐는 거죠. 아, 그런 거는 이제 매매해볼 종목들은 오. 있습니다. 지금 딱 두 가지 섹터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MO랑 콜드체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화이자가 개발을 했던 뭐 국내 다른 네. 업체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업체가 개발을 했든 간에 결국은 물류는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콜드체인만 해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독감 백신 때문에 되게 맞아요.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게 추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 콜드체인은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정부 정책이 가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애석하게도 네. 시장은 역시나 그 모멘텀 측면으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일신바이오와 대한과학이거든요. 네. 관련돼서는. 그런데 이제 이쪽은 이제 냉장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인데 사실 저는 이제 냉장도 냉장인데 기본적인 물류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쪽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은 LG상사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시장에서는 탄력적인 테마로 움직이는 쪽과는 조금 탄력도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쪽은? 그러니까 그쪽도 사실은 오늘도 반응을 했고 최근에 또 LG상사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첩이 되면서 LG상사 예, 오늘 긍정적인 흐름들은 그러네요.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대한과학이나 일신바이오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LG상사나 소시홀딩스나 이러한 종목들이 금융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보였다라는 네. 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는 이제 화이자에 대한 그러한 백신의 이슈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콜드체인 관련돼서도 조금 더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흐름이 네. 시장에서 좀 잡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좀 무거운 종목 안에서는 LG상사와 동아소시오홀딩스 예. 그리고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그리고 GST, 대한과학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은 안에서는 싹 안 보겠습니다. 예. 안 보시겠어요? 그냥 그 두 개만 보겠습니다. 그 콜드체인 다른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는 안 보시고 오히려 LG상사와 동아소시오홀딩스 중심으로 예, 일단 뭐 말씀해주신 보유하다. 그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모멘텀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모멘텀 플레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주가가 이미 조금 부담이 되는 위치라서요. 매매는 가능하겠죠. 매매는 가능하겠는데 사실 글쎄요, 이 정도의 주가 위치에서 어떤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매수를 하면서 들고 가는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CMO도 비슷한 관점이에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뭐 대표적으로 오늘 SK케미칼의 예를 들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사실 흐름이 되게 좋았었잖아요. 물론 오늘 급락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 뭐 이 정도면 약한 상승이죠. 약한 네. 하락이죠. 1%,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SK케미칼이 왜 약세를 보이느냐 금융시장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링크가 돼 있고 그렇죠. 노바백스와 링크가 돼 있다 보니까 화이자 쪽이 화이자 아니죠. 쪽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이렇게 주춤할 때 또 매수 기회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오,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쪽 같은 경우는 논리 자체가 조금 상식에선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CMO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가 가장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인데 네. 아니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링크가 돼 있다고 화이자와 링크가 안 되리라는 법은 없고요. 애초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움직임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시장도 그런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한 하락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잡으려는 매수를 하려는 그러한 투심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희 SK케미칼이 찐이다 지켜보자라는 뷰를 전해주셨는데 역시 공통적으로 오늘 오히려 주춤할 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네, 긍정적인 뷰까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관련주인 SK케미칼에 대한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르는 쪽에서 또 네.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빠지는 쪽에서도 말씀 들어볼까요? 이제 코로나로 수혜를 받던 쪽이 빠지잖아요. 예. 미국도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이 빠졌잖아요. 예, 예. 관련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네. 오늘 네이버, 카카오, 게임, 가구, 진단 키트 그리고 뭐죠? 원격 진료, 원격 근무 뭐 이런 종목들이 다 빠져요. 예. 그렇죠. 재택근무. 예, 원격 근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지금 네, 그쪽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빠진단 말이죠. 이쪽은 그럼 어찌해야 되나요? 진짜 종목별로 다른데 뭐 대표적으로는 카카오 네이버가 제일 궁금하시겠죠 아무래도. 근데 네. 카카오 네이버는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드리긴 했어요. 일정 부분 횡보를 하다가
움직임이 나올 공산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쪽은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언택트 3대장이라고 해서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까지 네. 많이 얘기를 했고 이거를 또 이제 BBIG로 많이들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이 카카오, 네이버는 공통적으로는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언택트라는 프레임으로 쌓아놓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심이 좀 위축된 측면이죠.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합리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시장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국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시장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하면서 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장이 항상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거죠. 시장은 때때로는 굉장히 불합리적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오르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어떤 회사의 가치가 사실은 너무 예상 가능하다면 시세가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의 하나로 저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의 금일 뭐 하락이 좀 나오긴 있지만 이 하락은 우려할 하락은 저는 아니라고 사실은 보고 있고요. 투심으로 당분간 쉴 수 있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성장이 꺾인 것은 아니니 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뷰네요. 예, 다만 여전히 제 시각은 동일한 게요. 당분간 위로 슈팅이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어서 이제 좀 위로 간다고 했는데 또 당분간 슈팅이 나오기 쉽지 않으면 또 이쪽은 또 횡보하나요? 두 네, 달 저는 쉬어서 이제 좀 올라가나 했는데 2달 가지고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예. 2달을 쉬었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예, 지금 예. 또 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근데 최근에 올라온 거 자체도 이제 큰 그림 내로 보면요.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를 예를 들게요. 9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한 2달 정도 그렇죠. 쉬었죠. 조정을 줬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긴 올란다, 실적 예. 나오고 좀 좋다 했는데 지금 또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카카오의 예를 들면 42만 500원이 고점인데 네. 저 고점을 벗겨내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답답하시겠어요. 들고 계신 분들. 이제 좀 실적 나오고 올라가나 했는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 항상 오를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쉬어야 될 자리에서는 쉬어주는 게 추후 상승을 위해서는 더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키트 쪽은 좀 위험한가요? 예, 진단키트는 저는 셀로 보고 있고요. 아우. 다만 이제 그건 있어요. 얘네들은 이번에 실적이 아직 다 발표를 안 했잖아요. 실적이 예,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빠지네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매도 기회라고 보고 있고 네. 결국 지금 화이자 뉴스까지 나온 마당에 그리고 이제 다른 제약사나 바이오사들 같은 경우도 빠르게는 뭐 11월 말부터 그리고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줄줄이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키트라는 거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올해 실적도 중요한데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네. 있는 시기에서는 키트주는 어떻게 보면 옛날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지금 강했었던 신규 상장과 가상화폐 테마도 오늘 컨택트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또 차익 실현이 강하거든요. 예. 이쪽도 이젠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가요? 저는 역시 이것도 섹터별로 다르게 보는데 일단은 신규 상장주는 저는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이미 최근에 시세를 냈던 이오플로우부터 시작해서 박셀바이오, 뭐 앞타먼 사이언스 줄줄이 막 시세를 줬었고 그 지난주에 이후에 팁도 말씀해 센코라든지 예, 종목들이 계속 시세를 줬습니다. 뭐 네. 처음엔 바이오로 시작을 해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까지 한 차례 펼쳐졌거든요. 이러한 과정까지 진행이 됐고 일부 이제 선두권에 섰던 종목들은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1월 5일 날 거래 정지도 과열 때문에 있었죠. 네. 이미 이 시점부터 과열에 들어간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점부터는 사실은 이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오늘 어째요? 갖고 계신 분들? 이거는 저는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우.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사실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으로 뭘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이렇게 오른 주식을 이제 샀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진입 시점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물론 제 예상을 깨고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리스크 관리. 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과열 신호는 며칠 전부터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상화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화폐는 이제 디지털 화폐와 그 연장선상에서는 굉장히 좋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가상화폐는 좀 유행을 탔었어요. 어떤 네. 얘기냐면 지금이 이제 연말로 가고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도 가상화폐주는 유행했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고
항상 좀 매기를 불러 일으켰었거든요. 연말 계절적 성수기인가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계속 그래 왔다 네. 보니까 이러한 경험적인 측면도 좀 무시는 할 수가 없는 게 또 최근에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 상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자면 모멘텀 플레이가 유효한 구간은 이제 한 12월까지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아직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디지털 화폐부터 시작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내에서는 얘네들은 좀 우리가 이제 신규 성장주랑은 좀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죠. 네.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로 한번 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관련한 오늘 하락하는 업종군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좀 코스닥도 낙폭을 줄여가고요. 코스피는 강보합권으로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종목 픽 또 종목으로 압축을 해볼까요? 예, 지금 뭐 시세가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네. 태용로직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이고 뭐 HMM 흠도 대표적, 네. 흠도도 대표적인데 얘네들 올라온 이유는 지금 한결같죠. 대한항공은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왜 잘 나왔느냐? 화물 운송에서 선방을 했다. 흠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측을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동량을 이렇게 예측을 못했는데 물동량이 7월달, 8월달 갑자기 늘어나면서 네. 사실 수주잔고는 바닥이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들어왔다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 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네. 예정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태영로직스는 조금은 이제 작은 종목이지만 국제 물류 주선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물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회사는 이제 프로젝트 물류나 CIS 물류 이제 독립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CIS 물류 쪽에서 그 캐파 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액상 석유화학 제품 운송 서비스까지 이제 새로 시작을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군에도 뛰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아울러서 이제 지금 화이자로 인해서 컨택 섹터에 대한 관심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났고요. 물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갭상이 워낙 컸었다 보니까 음봉을 네. 맞는 종목들도 많지만 뭐 앞서 언급드린 뭐 HMM이나 뭐 대한항공이나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러한 물류산업군으로서의 관심은 이쪽 섹터 내에서는 계속 증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주가가 오른 게 딱히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네. 금일시장에서 물론 지금 오후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오전만 해도 그닥 오른 자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장하고 작년에는 이제 상장한 주식인데요. 한 상장 첫날 8,500원대 기록을 하고요. 줄곧 하락을 하다가 지금 4,000원대에서 횡보를 이제 오랜 기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저점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 자리고요. 기업 내용 측면에서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종목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6,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4,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물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었던 태용로직스 목표가 6,000원 선으로 종목 픽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네, 주주의 세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